자, 9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유럽의 남녀 평등 사회가 얼마나 호통한지 모르는 듯 여자에게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권리에 대한 평등도 있지만 책임과 고통에 대한 평등도 부담해야 합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유럽이 진정한 남녀 평등이죠. 남녀 평등. 근데 그거 아십니까? 유럽 여자들도 혼자 사는 거 힘들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일을 열심히 하고 능력이 좋고 독립적인 성향을 가진 자기 주장을 하는 그런 유년 여자들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한계점 많이 느껴. 그래 동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럽 여자들도 혼자 사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고 있어. 근데 우리나라 여자들은 모르는 것 같아요. 유럽 여자만큼 그렇게 능력이 좋다거나 멘탈이 강한 분들이 많이 없거든. 거의 없단 말이야. 근데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생겨. 어떻게 감당할 건지. 그리고 우리나라하고 그 유럽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그 FM하고 유럽 FM은 다른 게 있어. 뭐냐 하면 유럽 FM은 적어도 여자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요구하는 거예요. 예. 내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요구하는 거야. 근데 한국 여자들은 과연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나서 요구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봤을 때는 자기 할 일 똑바로 못하는데 요구하는 거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자분들 보면 뭔가 자유만 누리지 책임지는 건 없고,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의무를 가지는 건 없어요. 적어도 유럽의 여자분들은 그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할 일을 다 하겠다, 대신에 이만큼 해달라, 이런 겁니다. 뭔가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거 먼저 보여주고 나서 요구하는 게 있지, 자기가 뭔가 하지도 못하는데 이것저것 해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못상식한 건지 알거든. 근데 한국의 여자분들은 좀 이상한 게, 자기들이 기본적인 역할을 못하는데, 밥그릇을 못하는데 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회 조직 분야에서 여직원들 이미지가 별로 좋지 않아. 남들이 말 안 해서 그렇지 회사에 여직원 입사한다고 하면 좋아할 분들 없어요. 집만 되겠네. 왜 또 여직원이야? 가르치는 애 먹겠네. 얼마나 해달라고 또 징징대고 조를까? 뭘 한 소리 하면 또 삐져가지고 또 상사한테 꼰지르겠지? 이런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앞으로 아시기 바랄게요, 여자분들. 적어도 평등이라 할 거면요, 자기 할 일 다 하고 얘기하세요. 자기 할 일. 남자는 똑같이 할 역할을 다 하고 나서 얘기하세요. 평등이 뭔지도 몰라. 난 여자분들 평등 모르면서 평등 운운한 거 보면 참 황당합니다. 애초에 여자분들 평등 해본 적이 없어. 왜냐? 항상 배려받고 항상 양보받는 입장이다 보니까 평등이 뭔지 몰라. 오히려 자기들이 불평등은 남자한테 더 많이 요구하잖아. 일자리 같은 것도 해달라고 졸라가지고 강제로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능력이 부족해서 못 들어가는 건데 그런 거 가지고 남자 차별이라고 빡빡 우겨가지고 원래 들어가지 못한 자리를 많이 만들어버리고, 그러면서 조직 안에 문제를 일으키고. 그게 무슨 평등이야? 안 그래요? 우리나라 평등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다니까요. 그럼 무슨 평등이야? 다른 나라 여자들이 우리나라 평등을 보고 뭐라 생각할까 과연? 뭐 저런 돈이 버니까 다 있지? 그런 말 하지 않을까요?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쪽은 여성들이 평등을 가져간 대신 책임을 많이 떠안았고, 일본은 반대로 가부장적으로 회귀했다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도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결혼하면 전업주부라기보다는 파트타임식으로 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럽식으로 평등을 가져가고자 하면서 세금을 회피하면서 일본보다 맞벌이 비율이 떨어지니 문제인 듯. 아까 제가 얘기한 그런 거죠. 자유만 누리려고 하고 책임은 안 지고, 권리만 지려고 하고 의무는 안 가지고. 지금 여자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이거는 다른 여자들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우리나라에서만 하고 있는 거, 우리나라에서만. 그러니까 유럽은 여자들이 그래도 인정받는 게 뭐냐 하면 평등을 가져간 대신에 책임, 그러니까 그만큼 하는 거예요. 남자만큼 하는 거야. 남자만큼 할 테니까 똑같은 일자리 달라, 똑같은 돈을 달라, 이거예요. 근데 여자분들 중에 저 한국 남자 하는 일하고 똑같이 할게요, 돈 똑같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자 얼마나 있을까?
저희 남자가 하는 일 똑같이 하겠습니다. 남자가 하는 일 다 할게요. 대신 뽑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여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노발대발 하겠지. 저건 남자가 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맞잖아요. 나 여자분들이 책임감이 뛰어난 여자들 많이 못 봤어요, 살면서. 뭔가 자기 일을 끝까지 맡아서 하는 경우, 아니 남자만큼 하는 게 못 봤습니다. 대부분 남자만큼 못하고 자기가 하는 일도 똑바로 못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면서 이것저것 요구하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사회에서 뭔가 빌런화가 돼버렸어.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책임을 많이 떠안졌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복지를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질 게 많은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여자분들 이상해진 게 뭐냐면 해주는 건 점점 없어지는데 바라는 건 많아져. 한번 받다 보니까 더 받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지가 점점 나빠지고 있어. 왜 이미지가 나빠지는지 본인들만 몰라.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일본은 반대로 가부장적으로 회귀했다는 거. 가부장적이 뭐냐 하면 남편이 이제 권력을 가지고 여자가 거기 맞추고. 뭐 가부장적으로 회귀했다기보다는 일본 여자는 아는 거예요. 일본 땅에서 여자가 혼자서 사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 어렵다는 걸 아는 거야. 한국 여자분들은 옆나라 일본 여자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연애나 결혼 시장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일단 일본 여자들도 남자한테 바라는 게 있지만 한국 여자만큼은 아니에요. 그리고 일본 여자분들은 한국 여자보다 훨씬 더 결혼에 대해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뭔가 부의라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한국 여자는 어때? 뭐 결혼하는 게 여자한테 손해다, 여자한테 시련이다, 그래서 결혼 안 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거기다가 결혼하면 남자한테 뭐 이것저것 바라는 거 많죠. 자기는 해주는 게 별로 없으면서. 거기다가 뭐 애 낳으면 얼마나 여자가 손해인지 아냐, 뭐 이런 식으로 막 생색내고, 거기다가 애를 낳아준다고 하죠. 네 자식을 낳아준다고. 참나. 모성애란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자들이 이제 한국 여자는 답이 없다 싶어가지고 외국으로 가는 거야. 하다못해 일본 여자도 찾자. 그렇게 되는 거죠. 다른 여자가 들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과연? 저건 일본 여자분들은 그런 거에 뭐냐 하면, 남자가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일할 수만 있으면 뭐 결혼할 수 있다. 그리고 여자가 웬만하면 일찍 결혼해야 된다. 나이가 어릴 때. 나이가 차버리면 결혼하고 싶어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국 여자는 뭔가 이상해요. 많이 이상해. 우리나라만 노촌에 대한 기준이 말도 안 되게 관대한 것 같아요. 옆나라 일본 가보셨어요, 여자분들? 일본 여자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십니까? 일본 여행 가서 오마카세 먹을 줄 알지, 저희 현지에 살고 있는 일본 여자들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요, 어떤 생각으로 결혼식장에 임하는지, 그런 건 안 보죠. 그냥 인스타 같은 데 사진 몇 장 올릴 생각으로 이제 일본 가고, 그게 다지. 일본 여자분들은요, 그냥 한국 나이 27살 정도 넘어가면 노처녀예요, 노처녀. 자기 입으로 아줌마라고 그래. 한국에서 아줌마라 그러면 발끈한 사람도 많잖아요. 일본은 대놓고 아줌마라고 합니다. 일본 여자들은요, 능력이 좋아서 30살 넘어가면 결혼이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 여자가 길을 쓰고 해도 결혼이 힘들어. 왜냐, 일본 남자들 안 받아줘. 일본은 지금도 초식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남자들이 여자한테 안 가요. 특히 여자 나이가 30 넘어가면 안 가. 근데 일본 땅에서 여자의 어떤 능력 가지고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힘들어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여자들이 결혼하는 거야. 일본 여자들은 알고 있어요. 뭘 알고 있냐면, 내가 좋은 대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좋은 기업을 다닌 사람도 아니고, 거기다 우리 집도 잘 사는 게 아니면 웬만하면 결혼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무조건. 그리고 웬만하면 나이가 어릴 때 가야 된다. 그리고 남자한테 이것저것 바라면 안 된다. 그리고 난 결혼하기 위해서 좋은 여자가 돼야 된다. 그래서 좋은 여자가 되기 위해서 여자력을 키워야 된다. 일본어로 조시욕구. 한국하고 너무 다른 것 같아. 가장 가까운 나라인데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여자분들이 결혼시장에서 뭔가 삽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이 먹어 결혼 가능하다. 아니 남자가 안 받아주면 그만인데. 서른 넘은 여자한테 애기라 부르고 젊다고 부르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거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만. 다른 나라가 비정상이니까 우리나라가 비정상이니까. 제가 봐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비정상인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국제결혼 파이가 커지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국제결혼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한국 여자분들 중에 결혼 못한 분들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여자분들 얼마나 많이 뽑아서 쓸 것 같습니까? 여자분들 일하는 사무직과 서비스업은 점점 감소할 텐데. 뭐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챗 GPT 들어와가지고 뭐 단순한 일은 다 가능하거든요. 여자 없어도. 그리고 특히 서비스업의 문제가 뭐냐면 서비스업이 여자분들 일하는 사람 진짜 많은데 앞으로 서비스업은 정말 파이가 줄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게 서비스업이 활발하게 이제 사람이 많으려면 오프라인 상권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프라인 상권이 뭐예요? 백화점, 쇼핑몰, 그리고 각종 매장, 가게 이런 곳이잖아. 자영업 안 되잖아. 자영업도 원래 점원이 있어야 되는데 장사가 안 되니까 점원을 안 쓰죠, 여러분. 키오스크 대신하면서 계산하는 사람 필요가 없죠. 그리고 서빙로브 있다 보니까 물건 이제 음식 같은 거 이제 주문받고 서빙하는 사람 필요가 없잖아. 그리고 자영업도 폐업하는데 많이 생기고 하다 보니까 직원을 쓰는 곳이 많이 없어요. 앞으로 점점 없어지겠지. 그리고 백화점도 예전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백화점 직원들도 많이 정리하겠죠. 심지어 백화점도 폐점한 거 많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경기가 안 좋으면 몇 군데 폐점만 더 생기겠지. 그러면 폐점하면 그 남아있는 직원도 어떻게 돼요? 다 그만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자분들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자꾸 평등이나 기득권만 운운할 게 아니라 본인들이 뭐 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 근데 내가 봤을 때 여자분들 중에 자유나 권리만 누리려고 하지 제대로 책임지고 자기 역할을 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그럼 자기 역할 못하면 어떻게 된다? 결혼도 못하게 되고 사회에서 살아남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바라고 요구하기 이전에 나는 지금 똑바로 살고 있냐? 나는 내가 일한 직장에서 내 역할을 잘하고 있는 것이 맞는 건가?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9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